팀입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합격 면접 밀착 컨설팅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제시해 보고자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어 언더우드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유념해 고 가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 많이 벌써 돌려보셨겠지만 진학사나 고속 성장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변환 점수의 위치를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기간에 준비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점수의 좀 정확한 위치 확인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면접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좀 중요한 그런 전형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학사, 고속 성장기 등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한 바 한 5칸 이상이면 대부분 지원을 결심하게 됩니다. 5칸 이상이면 1차 컷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언더우드는 약 한 620 점대, 그리고 하스는 한 638 점대, 그리고 ISE는 620 점대의 1차 컷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3 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하스보다는 좀 의외로 낮았다라는 이런 좀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1 차의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컸습니다. 1 차를 컷한 그 마지막 학생이 좀 점수대가 낮긴 했지만 그 안에 인제 점수폭이 상당히 커서 오히려 이제 적은 지원율에 높은 점수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스라든가 ISE는 2점 차로 촘촘하게 붙어 있었던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별로 5칸 이상일 경우에 대부분 지원하게 되지만 점수의 편차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인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등의 어떤 사탐 베이스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느냐가 좀 중요한데, 제가 인제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인제 ISE에 지원했던 학생과 하스에 지원했던 학생이 모두 다 1차 컷이 됐던 점수대가 640 점대와 630 600 40 점대가 거의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ISE에 지원했던 학생은 예비 5 번에, 그리고 그 하스에 지원했던 학생은 한 15번 이상의 안드로메다 번호에 인제 랭킹이 됐습니다. 이 두 친구의 어떤 공통점과 그 차이점이라면은 모두 다 이과 학생이었다는 거. 그리고 ISE원 에 지원했던 학생은 2달 정도의 문과 논술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이스에 지원했던 학생은 전혀 사탐 베이스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점이 인제 특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등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면접은 4 개의 문단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에 대한 소프트한 어떤 단어를 던지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두 번째는 영어로 제시가 되거나 혹은 이제 그래프가 제시가 됩니다. 솔직히 이제 수시에서는 거의 인제 그 뭐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가 좀 많았지만 최근 한 2년 정도부터는 어떤 개념의 논리적인 싸움으로 두 번째 문단이 어 제시가 되는데, 특히 정시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많이 기출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어떤 생활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통한 어떤 철학적인 이론 정리과, 그리고 사문이나 생용을 통한 어떤 논리적인 그 해결 방안 제시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제시되는 이런 사탐 베이스가 굉장히 그 점수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수를 했냐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학과에 이쪽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밀착되어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합불이. 그래서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사문, 생륜, 윤사 뭐 이런 거를 모두 다 정보까지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를 가지고 면접 문제를 내는 연세대 언더우드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사회 그 해에 어떤 이슈되는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해안을 갖춘 멘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멘토에 의해서 가장 연결성이 높은 생륜과 윤사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사문과 정법을 통해서 솔루션을 어떻게 잘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시대 사회를 통찰한 해안을 갖춘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꽤 오랜 동안 이제 몸담았던 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면접에 숨은 그런 전략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장 비대면 면접이라는 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면접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연세대가 지향하고 있는 면접 방식인데 뭐 수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들어가서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 같은 경우는 8분, 그리고 정시는 한 5분 안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른쪽 상단에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에 어떤 핵심적인 단어는 물론이고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유체이탈 상태에서 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 제시이 된 어떤 그 단어와 연결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좀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5 분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멍 때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한 4분 20 초, 30 초가 넘어가면 거의 말을 못하고 나머지 30 초를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면접이 무한정 좀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라면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시 반복해서 짧게나마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자는 게 저만의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책상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노테이킹할 수 있는 페이퍼가 또 있거든요. 그 페이퍼를 뭐 보고 하든 들고 하든 자신이 적절한 어떤 포즈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첨언하자면 아니면은 부연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멘트를 조금 더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기를 한번 권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면접을 하고 나왔을 때 자기가 잘 봤다 못 봤다가 거의 정해지거든요. 자신이 말한 그 멘트들이 거의 다 기억이 나고 그 순서대로 말한 것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거의 최선을 다하고 거의 합격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그 예비 번호에 5 번, 15번 이상 벌어졌던 학생들처럼 각 문단별로 어떤 단어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꽂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면접의 그 폭이 갈려질 수 있거든요, 점수의 폭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점수에 관련된 단어들을 미처 말하지 못했을 경우에 요 대목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권해 본다는 겁니다. 요게 인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대면 면접에서 숨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면접을 짧은 시간 안에 인제 준비하는 요런 그 정시 학생들을 위해서 5가지로 스케줄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12 시간부터 20 시간, 25 시간, 30 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별로 스케줄을 마련해 놨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탠다드하게 한 번 할 때 1 회에 3 시간씩 주 3회 이상 진행하기를 좀 바라는 요런 방식으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케줄에 따라서 올해 나올 만한 핵심적인 시사 이슈나 그 관련된 그 생윤이나 윤사에 나오는 철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는 단기간에 이제 하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시까지 수능을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면접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성장이나 진학사를 돌려서 아시겠지만 신촌 캠퍼스에 비해서는 사실 점수가 5 점에서 한 7점 정도가 낮은 게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연세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번 '내가 한번 대학 생활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5칸 이상이 나왔다면은 올해 마지막으로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한번 권해 보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이슈를 어느 정도 좀 잘 뚫어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멘토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탁월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델라 킴이 캐리하는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한번 같이 해 주신다면 올해같이 핫스 인원을 또 많이 뽑는 해 한번 함께 합격의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런 연세대 면접 정시에 구체적인 문단별로 제시되는 프로세스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걸 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불킥할 만한 그런 엄한 말은 하고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킴이었습니다.